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단절됐던 군사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 참석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17살 소년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대들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올해 칠면조 가격이 지난해보다 5.6% 하락하면서 추수감사절 식사 비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바하마에서 관광 유람선이 침몰해 미국인 관광객 1명이 숨졌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늘 열린 대면 정상회담에서 군대 군 대화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하고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대만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평화 통일을 선호한다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수출 통제 등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회사를 중국 당국이 직접 단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중국 측이 이란과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길 요청했다고 백악관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군사 대화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줄곧 갈등을 이어오던 미중 긴장 관계가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성사 가능성이 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관련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에이펙 최고 경영자 기조연설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에이펙 환영 리셉션에 참석합니다. 첨단 기술 분야 한인 미래 세대와의 대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6일부터는 본격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들을 소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각국 정상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영내 경제협력,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경제 협력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도 만남을 이어갑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첨단 기술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도 함께 참석하고 이와 별도로 정상회담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17살 소년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싸움에 연루된 친구를 도와줬다는 이유였는데 집단 폭행에 가담한 8명의 10대 청소년들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한 무리가 10대 소년을 넘어뜨린 채 머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립니다. 소년은 무리를 피해 도망가 보지만 이내 다시 붙잡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한 학생은 17살 소년 조나단 루이스.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루이스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지난 7일 숨졌습니다. After the fight occurred, he was laying unconscious and unresponsive in the back alley, and a citizen nearby saw him, began attending to him, and carried him back to Rancho High School, which is what prompted the initial 911 phone call. 집단 폭행을 가한 용의자들은 루이스와 같은 청소년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대 용의자들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m here today to announce that we have 8 suspects in custody for the murder of Jonathan Lewis.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학생이 헤드폰과 마리화나 베이프펜을 도난당했고 용의자들이 이에 대한 추궁을 한 학생에게 하던 가운데 루이스가 이를 말리려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루이스의 가족들은 또래 아이들로부터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Jonathan was an incredible, loving and kind and generous young man. He cared about the people around him. Looks like these kids have gone totally mad and they're totally possessed by hate and, anger and rage and of course, I don't want anybody to ever have to suffer through this madness. 경찰은 당시 촬영된 영상들을 토대로 폭행에 가담했던 학생들을 추가로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증오범죄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칠면조의 가격 하락으로 올해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농장협회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미 전용 마켓의 식료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수감사절 저녁 비용은 10인 기준 61달러 17센트로 지난해보다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협회 측은 추수감사절 식사 비용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칠면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16파운드 냉동 칠면조 한 마리의 가격은 평균 27달러 35센트로 지난해보다 5.6%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의 경우 조류 독감 피해가 급증하면서 칠면조의 공급이 줄어들며 가격이 급등했지만 올해는 공급 증가로 인해 칠면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12일간의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기내 반입이 가능한 식품 품목과 주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TSA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체 음식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지만 만약 3.4온스보다 크고 잼이나 시럽, 통조림, 그리고 액체류일 경우 위탁 수화물에 붙여야 합니다. 또 차갑게 보관해야 하는 음식은 아이스팩이 허용되지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녹지 않고 단단하게 얼려진 상태여야 합니다. 한편 TSA는 식품 품목의 경우 추가 보안 검색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음식을 챙겨갈 경우 짐가방에서 꺼내기 쉬운 곳에 넣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독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오늘 LA 카운티에서 올 독감 시즌 들어 처음으로 고령의 독감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올해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코로나와 함께 확산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기저질환 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독감 예방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바하마에서 관광 유람선이 침몰해 미국인 관광객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30분쯤 1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2층 관광 유람선이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선착장에서 출발해 블루라군 섬으로 향하던 도중 출항 3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이 유람선은 바다에서 거친 파도에 휩싸여 물에 잠기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급하게 바다로 뛰어들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75세의 미국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승객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미국인 관광객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안약을 탄 물을 먹여 살해한 여성이 5년 만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웨케샤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62세의 린 헤르난을 살해한 혐의로 제시 쿠르체프스키에게 1급 고의적 살인 혐의와 2건의 절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쿠르체프스키는 자신의 친구인 헤르난이 자살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헤르난의 몸속에서 안약의 주요 성분이 과도하게 발견되면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쿠르체프스키가 헤르난의 29만 달러 현금을 훔쳤으며 안약을 물에 타 의도적으로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가정용 독극물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쿠르체프스키는 다음 달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내일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노조는 내일 미 전역의 100여 개 지점에서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내일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재사용 가능한 컵을 나눠주는 인기 이벤트인 레드컵 데이와 관련해 회사 측이 프로모션 기간 직원 배정과 일정 조율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스타벅스는 오히려 노조가 공정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내일 진행되는 레드컵 데이는 1년 중 스타벅스에서 가장 바쁜 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한국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엔 오산과 용인을 중심으로 반도체 신도시, 구리에 한강 조망 특화 단지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인근의 다산 신도시, 왕숙지구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한강 조망권이 뛰어나 개발 시도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정부는 이곳을 포함한 293만 제곱미터에 18,500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조망 특화 주거단지, 신성장 혁신 기업 전용 공간, 수변여가 레저 공간을 조성하여 화성과 용인, 평택을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인 오산 세교 3지구에도 3만 1,000가구의 배후 신도시가 조성되고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테크노밸리와 붙어있는 용인 이동지구에도 16,000가구가 들어서는 등 수도권에만 모두 6만 5,500가구가 공급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 증가에도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 분평 2지구와 제주 화북 2지구에 14,500가구가 들어섭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합쳐 모두 5곳에 8만 호가 공급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자 공급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대책을 1년 이상 앞당기고 보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해 2027년 상반기 사전 청약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 3기 신도시도 진행이 더딘 데다 당장 내년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최저치인 상황.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돼도 실제 조성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전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김명수 합창의장 후보자가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엔 부하들을 동원해 개인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5일 오전 8시 50분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 목적이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국방부에 근무하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이날 오후 태릉에 있는 군 골프장을 이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됐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달 동안
김 후보자는 군 골프장을 18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서 ICBM 사격을 했어요. 왜 골프를 사수하셨죠? 이 상황이 되면 대부분 군인들은 골프를 취소하거든요. 또 이람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관사에 개인 골프 연습장까지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무원과 병사들을 동원해 관사에 개인 연습장을 만들었고 관련해 상부의 감찰까지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민정과 감사관한테 전화 등 여러 요로를 통해서 감찰받았다고 그러는데 감찰받은 적이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는 친 적이 없고 관사의 골프 연습장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딸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추가 의혹도 나왔습니다. 당시 피해자 합의금으로 총 1인당 300만 원, 1,8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한 날 업무 시간에도 주식을 거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부적격이라며 청문회를 중단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헤어드라이어 등 제품으로 인기를 끈 다이슨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된 AS 정책도 없이 비싸게 제품을 판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4년 전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50만 원 넘게 주고 산 김모 씨. 작동이 잘 안 돼 석 달 전 다이슨 고객센터에 수리를 문의했습니다. 센터에선 수리는 어렵고 리퍼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리퍼 제품도 감감무소식. 그러다 갑자기 리퍼 제품도 구할 수 없다며 10만 원짜리 쿠폰을 줄 테니 제품을 새로 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이슨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주해가지고 하는 엔지니어가 따로 없대요. A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판매를 하시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어이가 없죠. 4년 전 다이슨의 또 다른 헤어 관련 제품인 에어랩을 70여만 원에 산 이혜리 씨도 고장 수리 문의에 처음엔 리퍼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할인받아 새 걸 사라는 말을 듣고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한국 다이슨도 그렇고 영국 다이슨도 그렇고 비싼 물건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팔아먹기만 하고 이 사람들이 서비스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진짜 호구로 아는구나.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다이슨 관련 불만은 864건으로 1년 전보다 67%가 급증했습니다. 이미 작년 한 해 불만 건수를 넘어섰는데 대부분이 AS 불만이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어려워 수리할 수 없고 리퍼 제품 교체도 안 돼 결국 동일 제품 재구매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다이슨의 이런 행태는 반윤리적이고 소비자 기만에 가깝다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이슨은 리퍼 제품 수급이 완료돼 처리하고 있다며 AS 서비스와 관련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낮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중국인을 집단 폭행하고 납치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지노 도박을 하러 제주에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의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뒤이어 승합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달려들어 무차별 폭행을 시작합니다. 맞은 남성은 바로 쓰러지고 승합차 쪽으로 끌려갑니다. 행인과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갑니다. 남성들은 피해자의 가방과 소지품을 빼앗은 뒤 납치하려 했지만 남성이 버티며 저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가끔 이렇게 뭐 할 때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그 소리인 줄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경찰 있고 그러더라고요. 폭행에 가담한 중국인 8명은 제주 카지노에 도박하러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중국인과는 최근 제주 시내의 한 대형 카지노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중국인 8명을 특수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한편 계획 범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 개인 총기 면허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총기 구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시민들에게 무장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에선 총기 면허 신청이 23만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이스라엘 시민의 총기 면허 신청 건수와 같은 수준으로 하루 평균 1,700건가량 총기 면허가 발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공격 이후 병역 훈련을 받고 전과가 없는 시민에 한해 전화 인터뷰를 거치기만 하면 총기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민간 전투원에겐 총기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민에게 무장을 장려하는 셈인데 이 때문에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총기가 결국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며 공포에 떨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 국가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소 금문교를 배경으로 서 있는데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젊은 시절 모습으로 지난 1985년도에 찍힌 사진입니다. 시 주석은 당시 허베이성 정딩현의 당서기 자격으로 아이오와주 농촌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가 금문교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맞춰 중국 언론들이 최근 이 사진과 함께 과거 시 주석의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일화를 소개하는 등 미국과 중국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아이스하키 리그 경기 도중 미국 출신 선수가 상대 선수와 충돌하면서 스케이트 날에 목이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상대 선수인 셰필드 스틸러스 소속 매트 팻그레이브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영국 경찰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28일 영국 셰필드 유틸리티 아레나 경기장에선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출신으로 올해 8월 영국 아이스하키 팀으로 이적한 아담 존슨 선수가 상대 선수 스케이트 날에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는데요. 당시 경기를 관람하던 관중 8천여 명이 사고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고요. 경기는 즉각 중단됐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기업들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미루고 곳곳엔 지각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경찰도 배치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교통수단도 수능의 영향을 받아 오후 영어 듣기 평가 중에는 항공기 이착륙도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한국에선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필수 경로로 여겨지는 만큼 수능이 중요한 행사라고 전했고요. 수험생 가족들은 사교육에 큰 돈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지는 일이 있었죠.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은행에 동결되어 있던 북한 자금 220만 달러, 우리 돈 29억 원 상당을 아들 사망 배당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미국은행에 압류돼 있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된 북한 자금을 넘겨달라는 오토 원비어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인 건데요. 앞서 오토 원비어 부모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돈은 북한 자금이라면서 북한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습니다. 인도의 북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여객버스가 도로로 미끄러져 90m 협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6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쳤는데요. 부상자 가운데 6명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인도에선 과적과 도로 노면 불량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 전역에선 해마다 50만 건가량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판다 푸바오가 탈출 소동을 일으킨 끝에 결국 외출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힘껏 발을 올리며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들고 담을 넘어가는데요. 며칠 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담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면서 관람객들이 퇴장하고 대기 시간이 100분까지 늘어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푸바오는 당시 야외 방사장 주위를 둘러싼 철조망과 투명 플라스틱 담장을 넘더니 대나무를 마구잡이로 헤집기 시작했는데요. 사육사들이 당근을 들고 푸바오를 설득했지만 소동은 30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판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를 직접 데리고 오면서 소란은 종료됐는데요. 담장을 망가뜨린 푸바오에겐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푸바오가 훼손한 담장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야외 방사장에는 나오지 못하고 실내 방사장에만 머무르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푸바오가 월담에 재미 들린 것 같다며 천상 장난꾸러기라고 말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관람객들은 실내 방사장에서 예정대로 푸바오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중고 사이트에 신문을 판다는 글이 넘쳐나는데요.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선 스포츠 신문을 샀다는 인증 후기 글도 쏙쏙 보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우승 기사를 전면에 실은 신문이 중고 사이트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신문을 찾기 위해 원정을 떠난 이들이 많아지면서 편의점과 신문 가판대의 스포츠 신문이 모두 동나기도 했고요. 온라인에선 웃돈 거래까지 이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4개의 스포츠 신문사 기사를 20만 원에 팔겠다는 글도 보일 정도인데요. 누리꾼들은 29년 만에 우승을 기념하려는 팬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소방서 출동로를 막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두운 밤 소방서 앞에 차를 불법 주차하고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차주가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제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는 소방서 앞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적힌 글에는 밤에는 불 안 납니까? 119 구급차 출동 안 합니까? 라고 쓰여 있는데요. 글쓴이는 한 사람이 인천 송도 소방서 앞에 주차하더니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며 황당해서 10번이나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119 차량들이 대기 중인 소방서 차고 앞에 차량 한 대가 떡하니 주차돼 있는데요. 차고를 가로막은 차량 탓에 자칫 화재 사고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말 소방차 출동이 어려웠겠네요.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민 채 춤을 추고 선루프에 올라타 바람을 쐬고 최근 이렇게 선루프 위로 몸을 내밀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번엔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민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글쓴이는 지난 2일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앞차의 선루프 위로 솟아오른 한 여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어 시속 80에서 90km의 몸을 내놓다니 슈퍼우먼이 되어 날아가는 게 꿈이신가? 라고 적었는데요. 영상 속 여성의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여성이 머리카락을 잡고 있을 정도인 걸 보면 차량의 속도가 상당해 보이죠. 누리꾼들도 위험한 행동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 통로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져서 다른 차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사라진 이유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화를 내기보다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사진인데요. 글쓴이는 서울의 한 아울렛 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멈추더니 남성 운전자가 급히 내려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옆좌석에 있던 여자친구가 운전을 못하는 데다 진출입로도 일방통행 외길이어서 뒷차들이 잠시 동안 옴짝달싹하지 못했다는데요. 결국 주차관리 요원이 대신 운전에 차를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급히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변이 급해서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누리꾼 댓글 중엔 옆자리에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민망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뛰어간 것 같다며 이런 건 이해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한 남성, 그 옆으론 텐트가 있는데요. 중국의 한 10대 학생이 백화점 안에서 무려 6개월이나 몰래 생활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백화점 계단 아래 사각지대로 책상과 텐트는 물론 커피포트 등을 갖다 놓고 살림을 차릴 모습이었는데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위한 전기를 쓰려고 인버터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백화점 보안 요원에게 발각된 적이 있다는데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는 변명을 듣고 잠시 눈 감아줬다는데 하지만 시험이 끝나도 계속 머물러 있자 소녀는 결국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누리꾼들은 현실판 기생충을 보는 것 같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